저 방송 소개를 받은 기대학교 소속 박교식입니다. 사실은 제가 여기 오기 전에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제안을 받고는 이거 잘못 얘기하다가는 이쪽에 사실은 이게 좀 굉장히 첨예한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하다가는 환경부에서 출입 금지를 당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이 기업들한테 제가 지금 기업하고 산업 프로젝트를 하는 게 굉장히 많은데 기업의 공적으로 몰릴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그런 많은 갈등에도 불구하고 제가 발표를 열심히 해드리게 된 부분은 무슨 좋은 기회를 주신 대단히 감사를 드리는 부분도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이 환경법 과감법 두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만 과감법에 뭐 몇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과감법이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외 영향평가, 그 다음에 유해관리계획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별표 5라고 우리가 통칭하는 그 세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제가 장외 영향평가는 제가 사실은 제안하고 설계를 하고 제안은 참 환경부에서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설계를 하고 거기에 시범사업도 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제가 나가서 말씀드리는 게 그나마 좀 균형적인 감각에서 말씀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외람된 생각에서 제가 있었습니다. 우선 제가 과감법 화평법에 대해서 다들 잘 아시겠지만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고 그다음에 제가 주로 했던 그 장애영향평가 쪽에 대해서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었는지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이 쟁점 부분은 제가 참 이게 문서하기가 참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한 장으로 이렇게 쭉 정리를 했고 여기서 주로 이제 말로 좀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해결을 위해서는 어떻게 보면 좀 이제 가장 기초적인 얘기인 부분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아마 여기 토론하시는 분이 많이 말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저는 방금 소개받은 대로 서울대 법학과에서 학사하고 그다음에 카이스트에서 석사를 했습니다. 제가 관심이 있는 분야는 여기 보면은 가스 안전 부분도 있지만은 장외 영향평가 그다음에 리스크에 대한 전체 관리, 정밀 평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관심 있고 실제 프로젝트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정부 부처 쪽에서도 해안부부터 시작해서 여러 개 부처 쪽에 환경부라든지 아니면은 정부 기관 그다음에 여기 여기 아시는 분들 있습니다만은 삼성안전환경연구소부터 시작해서 기업 쪽에 컨설팅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보면은 TBCSD 쪽에서도 제가 지금 자문을 받고 있고요. 말씀드렸지만 이겁니다. 이게 보면은 이걸 찾다 보니까 비슷한 게 있어서 갖다 붙였는데 사실은 여기 보니까 이게 영민이나 표시까지 중국 사람들 같은 상상력이 굉장한데 용이 원래 굉장히 순한 동물이고 잘 길들이면 타고 다닐 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데 요거 하나 딱 건드리면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람을 해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사실은 이게 기업의 영리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정보 환경부의 영리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여기다 뜻을 뒀습니다. 사실은 이게 원래 선한 의지로 만들어졌고 그다음에 제도를 잘 훈련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과감법 이게 화평법 둘 다 2015년부터 전면적으로 시행됐고요. 직접적인 계기는 여기 글자로 쓰여져 있습니다만 직접적인 계기는 이전에 났던 구미에서 불산 수사하고 있었습니다. 추석 아마 2주 전인가 3주 전에 났기 때문에 굉장히 추석 때 모여갖고 얘기가 많이 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게 직접적인 계기가 됐고 우리나라에서도 이 전체적으로 화학물질을 다른 데서 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뭔가 외부에 유출되지 않게 아니면 유출됐을 때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한 체계적인 어떤 제도가 필요한 사실 시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거는 장외 영향평가라고 하는데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을 들었을 때 이게 장외라는 얘기는 저는 이제 주식 쪽에 굉장히 실수했기 때문에 이 단어가 사실 좀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생소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장 밖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사업장이 예를 들어 여기 있으면은 이 사업장 밖으로 이런 것들이 독성을 가진 물질이나 아니면
위치라는 거는 폭발을 얘기합니다. 웨이브 클라우드 익스플로전이라고 해서 전기운이 이렇게 퍼졌다가 한번 몇번 터지는 부분인데, 아니면은 독성, 인화성 이런 물질들이 퍼졌을 때 과연 어디까지 영향을 미칠 건가? 그럼 이 영향을 미치는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을 하면 좋은가? 이게 좀 전문적인 입장에서 얘기를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리스크라고 얘기를 합니다만, 요거는 컨시퀀스, 그 다음에 프리퀀시, 얼마나 자주 일어나느냐, 아니면 이 사고가 어느 정도까지 멀리 퍼지느냐, 요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고 범위를 줄이거나 아니면 사고 발생 개연성을 줄이거나, 그 두 가지를 크게 보는데, 그렇게 해서 사고를 줄이는 방법을 정부에서도 그렇고 서로 다른 언어로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서로 알고 있는 공인된 방법으로, 업체에서는 이런 방법으로 줄이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그게 어디 나온 얘기입니까? 그러면 이거는 미국에서 이렇게 공인되고 아니면 세계적으로 공인되고 그러면 그 말이 맞네요. 이거 뭐 전부 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장 그때 보면 좀 바닥에서 평이하게 말씀드리자면 그랬던 겁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우리가 사고가 일어날 때 위험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하나는 열에 의해서 사람이나 아니면 기계나 이런 것들이 탈 수가 있습니다. 화재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폭발 과압인데, 이게 터지면은 사람 고막이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폐가 함몰되거나 아니면은 건물이 무너지거나 해서 파편이 날아가서 사람을 다치게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가 독성 그 자체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독성 물질이 누출되는 게 사실은 제 피해가 넓은 범위에서 가는 부분인데 자주 일어나지는 않지만 하여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화평법은 우리가 이제 흔히 번역할 때 K-리치라고 얘기하는데, 이 리치가 여기 보면은 유럽에서 이제 EU의 리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유럽에서 나온 이 리치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게 이제 유럽 요걸 케미컬을 하는 에이전시 쪽으로 들어가 봤더니 여기 보면은 registration, evaluation, authorization 요거 약자입니다. 그 다음 뒤에 케미컬입니다. 그래서 화학물질이 있을 때 여기를 갖다가 등록을 하고 평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인허가를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근데 취지가 이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EU 리치 쪽에서 보면은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전문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사실은 번역했던 내용들을 갖다 제가 잠깐 옮겼는데, 사전 예방을 원칙으로 하고 그 다음에 산업체의 경쟁력과 기술 혁신을 향상시킨다. 굉장히 좋은 취지입니다. 이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취지는 이렇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제가 이제 안전을 제가 뭐 올해 한 10년 이렇게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딱 한 장의 슬라이드만 고르라면은 제가 주제를 기록을 부릅니다. 이 복잡한 얘기들이 어떻게 있어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어쨌든 원인 해저드라는 건 우리말로 번역하기가 좀 곤란해서 그냥 뒀습니다만, 이게 원인에 의해서 계속 엔드 원인에 있어서 공정 이상이 생기고 사고가 나면 영향을 미치는 부분인데, 요거를 보고 저는 이게 안전이 그냥 사고 안 나는 게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과학적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고,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어떤 원인이 있더라도, 해저드가 있더라도 원인으로 안 가게 하는 부분, 원인이 생기더라도 공정 이상까지 안 가게 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 조치들을 다듬고, 사실은 제가 요거를 설명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게 하나하나를 이런 것들을 둠으로 인해가지고 서로 아는 내용들인데, 이게 컨시퀀스라는 아까 말씀드렸던 프리퀀시가 줄어든다는 얘기인데, 그 방법들이 있는 겁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해저드 없이 그럼 살면 되지 않냐. 그런데 제가 친숙한 공정을 말씀드리면 좀 여러분들에게 생소할 수도 있어가지고, 이 고압 부분, 여기 보면은 아까 독성이 있거나 가연성이 있거나 반응성이 있거나 아니면 고압 자체도 문제가 됩니다. 하나 볼까요? 우리가 고압 부분에 대해서 CNC 버스 타고 다닙니다. 이게 킬로파스칼로 나와 있는데 260기압입니다. 여기 보면은 압력의 위험성을 제가 킬로파스칼로 나타내는데 숫자로 다른 걸 하기 좀 곤란했어요. LPG 자동차가 4기압입니다. 여기 여러분이 백자를 떼버리시면 될 것 같은데, 쉽게 볼 때는. 그런데 여기 보면은 고막이 파손되거나 건물이 전파되거나 폐가 함몰되는 거는 1.6기압 정도, 0.7기압 정도면은 건물이 전파되고 이 폐가 함몰돼서 죽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술이 막 발달되면서 압력이 막 올라가고 이러니까 압력에 대해서 별로 어떻게 보면은 뭐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가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러면은
CNG 자동차에서 굉장히 잘 다니고 있습니다. 또 수소 자동차 얘기 나옵니다. 수소 자동차는 무려 700기가 됩니다. 그래서 수소하시는 분들은 이 700기압이라는 말 안 써요. 메가파스칼로 씁니다. 70메가파스칼 이렇게 쓰거든요. 여기서 좀 적어보지 않습니까? 하여튼 이런 식으로 위험을 우리가 사실은 잘 다루는 게 문제지. 위험 사실 자체를 있다는 걸 인지하고 잘 다루고 체계적으로 다루는 게 문제지. 이 위험 자체를 없게 하는 부분은 제가 봐서는 궁극적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하나가 위험의 인식에 대한 부분인데요. 사람들이 사실은 새로운 물질에 더 민감합니다. 인도 고팔가스 누출 사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요거는 여기에 막 안전을 적용해주는 분들은 막 대부분 아실 겁니다. 저같이 한 번 더 찾아본 사람 아니면은 비슷한 시기에 인도의 마치우댐이 붕괴돼서 약 25,000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아마 여기서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 왜 그러냐면은 뒤에 한번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여기 링크를 시켜놨는데 좀 멀리 가서 누르기는 그렇습니다만 여기에 대한 기사들이 쭉 나옵니다. 이 댐을 가운데만 이렇게 세멘트를 놓고 아기 위해 가지고 가해적은 흙으로 덮었어요. 근데 물이 한번 넘쳐버리니까 와르르 무너져 버린 거죠. 여기는 재밌는 건 한 8,000명에서 25,000명이 다시 죽었다 그래요. 근데 이 숫자가 저는 왜 나왔나 생각해봤더니 그 당시 인구 통계가 안 나와서 주변에 몇 명 사람을 잘 몰라요.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저 같은 사람 아니면은 굉장히 접근하기 찾기 쉽지 않은 얘기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런 겁니다. 물은 친수관 물질이기 때문에 예전부터 있었어요. 태양 붕괴하고 이거는 물하고는 우리가 황화 얘기도 나오지만은 치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위험이 사실 낮게 인식됩니다. 뭐 비슷한 얘기가 있는데 미국에서 1년에 한 번 정도 이렇게 여자애들이 물 높이에 대해서 물놀이 하다가 악셀에서 빠져 죽는 게 한 300~400명이 된대요. 이거는 그냥 지역신문에 그냥 낙하만타요. 근데 아들한테 물렸다. 이건 한 5명, 10명 이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전국으로 뜯습니다. 아들을 풀어놔가지고 전국을 어떻게 해가지고 많이 뜯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친수관 위험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굉장히 낮게 인식을 하지만 새로운 물질에 대해서는 굉장히 문제를 산다는 얘기입니다. 이거 보면 아시겠지만 살충기나 방사성 물질은 상대적으로 널리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에 고팔 사고는 아시겠지만 살충제의 중간 물질입니다. MIC라고 메테르 아이소시아네이트라는 건데 지금은 그쪽으로 안 거치고 중간 물질 이렇게 안 거치고 독성이 없는 걸로 하고 살충제를 만드는 걸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보면 님비 이거는 잘 아실 겁니다. 이 극단적인 예가 바나나라는 건데 빌드 앱솔루트리 nothing anywhere near anybody. 이거가 극단적인 예입니다. 님비 극단적인 예입니다. 그 다음에 뭐 핀피는 여러분이 잘 아실 거고요. 님비의 반대만 말이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제가 요게 리스크를 분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인데 이 위험한 상태에서 안전한 데까지 가기 위험한 공정에서 안전한 상태까지 갈 때 이 방법들이 1번, 2번, 3번 처음에는 뭘 하고 두 번째 뭘 하고 쭉 나오는데 이거는 뭐 학술적인 부분인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여러 가지 공인된 방법들 파란색으로 표시해놨던 거는 제가 자유영역평가서를 하면서 도입했던 방법들입니다. 이렇게 나름대로 알려지고 그 다음에 체계적으로 과학적으로 되어 있던 부분을 도입했는데 왜 자꾸 문제가 되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 요거는 뒤에 있는 부분하고 연관이 되는 부분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정성적인 평가, 정량적인 위험성 평가가 있습니다만은 제가 했던 방법은 자유영역평가 이 준정량적인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90년대 초에 했던 PSM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을 수 있는 거지만 그 부분은 정성적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정성적인 방법으로 위험을 평가된 부분에 대해서 한 10에서 20% 정도는 준정량적으로 나머지 한 진짜 위험한 거 1% 정도는 정량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는데 노력도 있지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따지면은 한 10배 이상의 노력이 이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100배까지 노력이 들어간다고 보는데 여기 보면 그 방법들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하고도 연관시켜서 다시 한번 뒤에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뭐 세베소 사고는 이탈리아 세베소에서 났던 부분인데 이게 딴 것보다는 76년에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뭐 중요한 내용은 사실은 로마 교황청에서 이때 유일하게 피해 지역의 여성들에게 낙태를 허용했습니다. 이만큼 굉장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탈리아 사람들이 박근혜에서 보면은 공장장이 잘 안 해주니까 여기 보면 뭐 늑장 대형인데 이거 어떻게 보면은 70
76년에 났던 사고인데 2013년에 났던 구미하고 약간 좀 판박이 느낌이 납니다. 여기 보면은 현재 공장장인 파울레타가 뭐 이 부분이 이탈리아 사람들이 보니까 아마 마피아가 그랬던 것 같은데 도망다니다가 결국은 테러집단에서 피살됐습니다. 제대로 안 하고. 이후 대응 제가 말씀드린 게 연도를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보면은 위험 물질을 포함한 사고 피해 공제에 관한 지침, 이게 세베소 지침이라고 그러는데 82년에 만들었고요. 92년도에 세베소 디렉티브 2 여기에 보면은 우리가 하고 있는 자명 영향 효과랑 비슷한 랜드 유즈 플랜이 도입이 됩니다. 그럼 몇 년 걸렸습니까? 76년에 아까 났습니다. 20년 걸려가지고 이 사람들은 물론 이제 나라 국가끼리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시간이 걸렸습니다만은 저희는 13년에 나고 15년에 바로 도입했습니다. 물론 이제 많은 부분들을 벤치마킹 했습니다만 그래서 여전히 아직도 개선하고 고칠 부분이 사실은 많다. 이게 보면 토지 계획에 보면은 새로운 시설 입지 선정 기술시설 변경할 때 똑같습니다. 반영하는 부분인데 단 하나 다른 게 여기는 굴러온 돌이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박힌 돌은 못 빼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공장이 자리를 잡고 있으면 거기 지역 개발이 안 돼요. 근데 요즘 우리 지자체는 어떠냐 하면은 공장이 있더라도 그것이 아까도 그냥 부가되려 버립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뭐 잘못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인천 정라 지역 그쪽도 SK가 지금 자리 잘 잡고 있는데 거기다 아파트 단지 그가 대준 겁니다. 제가 알기로 그렇습니다. 뭐 이 부분은 세베소 폭발 구미 부분이 이렇게 쭉 냈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강경 규제를 도입을 했고요. 그런데 인도에는 요거는 세계적으로 이렇게 PSM이나 RF가 도입이 됐지만 인도에는 아직 적용이 사실 안 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는 제도 개발에 지금 진행 중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 다음 주요 쟁점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은 이거 한번 볼까요? 누군가 링크 해주신다 그랬는데 어디 있는데 이게 안 나오나요? 우선 그럼 나올 때까지 말씀드리는 게 이 화학 물질이 안 되는 요게 지금 작년도 국회 감사 때 업무보고 했던 국감 때 업무보고 했던 내용들을 제가 기반으로 했습니다만은 우선 그 화면을 좀 보내주실까요? 요거 화면 좀 떼어주시죠. 여기 보면은 지금 관점이 되는 게 장외 영역, 이게 인허가랑 연관이 되는 부분인데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기업체에서 접수시켰는데 30일 이후에는 지금 공장을 당장 세워야 되는데 가동을 하고 공장을 시작해야 되는데 허가가 안 나와서 시작을 못해요. 그게 대기업의 문제보다는 중소기업은 너무 복잡하다는 얘기도 있을 법도 있습니다만 여기 보면은 지금 이게 2018년 9월 30일 기준으로 했을 때 15년도 100% 했고 그 다음에 16년도는 또 아직 100% 세를 못했어요. 그 다음 여기 보면은 17년 거, 18년 거 이렇게 쭉 돼 있는데 뭐 이게 점점 쌓여가는 부분인데 여기 보면은 뭐 세부적인 것까지 얘기하자면은 이 자진 취하, 관련 이런 것들도 보면은 약간 좀 이상한 냄새 안 나긴 하죠. 그죠? 자진 취하라는 것도 어쨌든 완성을 어쨌든 어떤 부분인데 이게요 요거 한번 눌러주세요. 여기 이 포메이션 요거 한번 눌러주시겠어요? 위에 거요? I 미처리 보안 이거 한번 보실까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PSM이 요거를 기초로 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요거 교육 심사하는데 30일 걸려요. 그러면은 이거 심사하는 데는 30일 이상이 소요가 되겠죠. 어쨌든 간에. 그러면 여기 리턴 요거 한번 누르시면 오른쪽 밑에 거. 그러면은 30일 잡았습니다. 1840건. 1년에 250일 일한다고 보고 적어도 217명의 전문가가 필요합니다. 산술적으로 그냥 계산해보면 대강 계산해봐도요. 저는
처음에 자기영향평가를 하면서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사실 지금 화학물질안전원 쪽에다가 첫째는 심사를 하는데 인력이 굉장히 전문화된 인력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인력 가지고 택도 없다. 지금 한 20명도 안 되는 인력이 심사를 합니다. 이거는 결과가 많이 보이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게 또 5년 지나면 시사 물량이 확 줄기 때문에 그 나머지 인력을 다 뽑아놨는데 어떻게 할 거냐. 이런저런 문제들이 그때는 그 당시에도 일어난 문제였었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 제가 수없이 얘기를 했고 다른 사람도 아마 다른 분들도 아마 말씀을 하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진행이 됐습니다. 여기 보면은 혹시 제가 뭐 간단하게 여기 화학물질이라는 조직 구성 업무 요거 잠깐 한번 불러주시겠어요? 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이거 제가 그냥 넘기면서 말씀드릴게요. 예. 넘어가 주시죠. 쭉 넘어가 주시죠. 넘어가고요. 이게 국가한테 보고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거라고 봅니다. 여기 보면, 여기 보면 아시겠지만은 사고연판 심사 이과가 되고 하는데 이 전체 인원이 진짜 몇 명 안 돼요. 넘어가시죠. 넘어가시면 계속 넘어가 주시고요. 뭐 주지실도도 잠깐 보면은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신속 대응 기반을 구축하고 교육 내실화 이게 굉장히 좋은 일들 많이 합니다. 넘어가고요. 그래서 뭐 세계가 배워가는 과학선도 기관으로 가겠다는 뭐 당장 포부까지 가지고 있는데 저는 여기까지는 좋은데 대단히 죄송하신 말씀이지만은 이 부분을 할 때 정부 측에서 간과했던 부분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심사에 대한 기업에 대한 그 압박 부분 있지 않습니까? 기업을 위해서 실제로 인허가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심사 부분은 굉장히 빨리 처리를 해줘야 될 부분인데 그거를 간과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1대 원장님도 그러고 2대 원장님도 그러고 지금 행정을 하신 분이 앉아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전혀 감정이 없어요. 그렇지만은 여기서 그냥 깨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런 분들이 이 심사에 대한 압박이나 기업 현황을 얼마나 보충적으로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지만 그 부분에 대한 모면 부분이 저는 적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안전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쓰는 용어가 먼데이 모닝 쿼터백이라는 얘기 있더라고요. 월요일 되면 결과 다 나오니까 누군가 결과 보고 아무나 다 쿼터백이 다 돼요. 안전도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이 부분은 초기에는 적어도 이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이걸 좀 현황을 아는 사람들이 했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따지면은 이 뽑는 방식에도 조금 그렇게 저는 일을 약간 필수마크를 두고 싶은 게 인사혁신처에서 풀들을 두고 이렇게 합니다만 영양평가하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그림 그리는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거는 좀 안정되고 나서 해도 될 문제인데 이런 그림 그리는 잘 그리는 분들을 영향을 믿고 딱 하셔놨더니 뒷부분에 문제가 실제적인 부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말씀드렸습니다. 쭉 넘어가 주시겠어요? 쭉 넘어가서 마지막 부분에 넘어가시고 이 현안이 본인들도 이렇게 심사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하겠다고 얘기했는데 본인들도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느끼고 있고 가보면요 담당자들이 밤 굉장히 늦게까지 해요. 8시, 9시, 뭐 10시 퇴근하는 거 보통이고 왜 심사 물량이 남는데 넘쳐나는데 본인들이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의 개인의 역량으로 이렇게 열심히 해서 안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국가나 기관 차원에서 이렇게 좀 해결해 줘야 될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한 노력 부족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넘어주시겠어요? 제가 산술적으로 말씀드렸던 부분이 이 PPT 부분 여기 말씀드렸던 대로 방금 대로 이게 그 PSM 보고서 보다가 훨씬 더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PSM을 적용했을 때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이 당연히 눈에 보였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 과같다는 부분 또 여기는 안 나오지만은 아까 화강법 중에 일부 중에 화학물질 화학시설의 설치 검사에 관련된 부분 우리가 통칭 그냥 별표라고 얘기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환경공단에서 자체로만 안 되기 때문에 이걸 가스안전공사, 안전보건공단 이렇게 두 군데도 같이 할 수 있게 만들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취지는 좋았는데 시어머니가 3명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게 애들한테 뭐
좀 쉽게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엄마 좋아 아빠 좋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각 기관에서 노동부, 환경부, 그다음 산업부 각 기관에서 자기네들 그 수익사하고 연관이 되기 때문에 검사를 받아야 되거든요. 수익사들은 아니면 미래 대행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무언의 압박이 기업들에게 가고 있는 게 사실은 실정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뭐 이거 사실 맡기 전에 다른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갖다 많이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부분은 제가 일부러 이렇게 뭉뚱그려서 적어놨습니다. 사업장 부분은 여러 기관에서 수시로 사업장을 방문한다. 정치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전단에서 문제가 있는데 유업 시에는 엄한 처벌이 두려워서 공장노동이 정치 두려움이 있다. 그 다음에 사실은 요거는 약간 냉소적으로 기업에서 하는 얘기가 되는 부분인데 각 법에서 용어나 이게 하면은 이 범위 이런 것들이 통일도 잘 돼 있습니다. 요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 산업 행정안전부 전체에 대한 부분이다 치더라도 그 다음에 소방청도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산업자원부, 그 다음에 환경부, 노동부 이런 부분에서 각각 비슷한 용어를 쓸 수 있지만 용어는 자부심이 넘쳐서 그런지 어쨌든 자기 용어도 있습니다. 사실은 또 다른 문제 중에 하나가 이 심사, 이거는 다른 데도 마찬가지인데 심사 이렇게 문제점을 지적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은 물론 바빠서 그럴 수 있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여기 심사하는 분들이 기업에 있는 분들보다가 죄송하지만은 기술력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컨설팅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고치라고만 이렇게 잘못됐다고만 얘기하는 정도로 지적을 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런 부분이 굉장히 많이 줄었습니다만은 초기에는 들고 왔을 때 A, B, C, D 고쳐라 이래갖고 고쳐가지고 가면은 다음에는 D, F도 고쳐라. 왜요? 자기네들이 심사를 하면서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른 데서 잘 된 거 보고 이것도 더 고쳐야 되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게 사실은 기업 입장에서는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저 진짜 속대편을 계급편 떼고 하면은 이 기술적으로 자기네들한테 상대가 될 사람이 인허가권을 쥐고 있으니까 얘기 못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분들도 사실은 자기들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게 그래서 저는 그때 한때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퇴임한 엔지니어들 이런 분들로 컨설팅 그룹을 해가지고 심사할 때 좀 도와주게 하자. 이거는 기업 비밀 때문에도 안 되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운영의 노를 하여튼 살릴 수는 있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선비가 고고하게 자기는 나는 선비 도를 지킨다 이러고 있는 동안에 직구들은 굶어 죽은 거예요. 하여튼 필요에 따라 가지고 좀 탈리스럽게 움직이는 부분이 있는데 이렇게 되면은 제가 이 부분이 있습니다. 요거를 말씀드리려는 부분인데 이게 보면은 여기 투명성하고 전문성 여기 두 가지가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가의 판단으로 엔지니어가 소신껏 해서 일을 처리를 했을 때 절차에 따라 정되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민원의 소리가 굉장히 많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전문성 부분을 인정을 안 주고 같은 잣대로 이건 매뉴얼로 제가 알기로는 심사를 해주는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자꾸 매뉴얼로 만들려고 그러는데 매뉴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전문가 소견으로 이렇게 전문적 있게 판단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가치를 덜 두기 때문에 이 징계에 대한 영역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공공기관이 굉장히 사실 힘들다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공공기관에 지금 굉장히 잘못하는 거 이런 것처럼 말씀드렸는데 사실은 나름대로 굉장히 최선을 다하는데 그것만으로 기업에 대해서는 부족하다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거는 제가 해외 쪽에서 가능할 때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영어로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 안전 부분은 어쨌든 간에 거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고가 안 난다 그래서 안전한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안전하면 사고는 안 납니다. 그렇지만은 우리가 명제를 배울 때 이제 역은 항상 다 맞지는 않다는 얘기죠. 대우가 맞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보면은 안전하다고 사고 안 난다고 안전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항상 사고를 생각해야 된다는 부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 킹핀 생각을 하는데 조지 허버트라는 분이 얘기했던 시에 보면은 이 왕국을 잃었던 게 결국은 이 편자못 하나 때문에 문제가 됐습니다. 이 편자못이 해필이 중요한 전투에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될 전력이 타고 간 말굽에서 편자가 문제가 됐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말의 편자가 문제되면 큰 문제는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커질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이 사고 영역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우리가 흔히 사고는 제가 이제 여기 보면은 세이프티에 대해서 뭐 여러 가지 시스템,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 기본에 충실하자, 뭐 이거 보면은 경험, 그 다음에 이걸 할 때 역시 시간이 필요하다는 얘기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각자가 사실은 안전을 생각해야 됩니다. 뭐 자동차를 예를 들면은 우리가 자동차가 워낙 안전하기 때문에 사고가 안 난다는 생각을 당연히 하는데 저도 그렇습니다만 나와가지고 사실은 얘가 오일이 생겼나 한번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면 차를 빙 둘러보고 사는데 30초 안 걸리거든요. 그걸 하시면은 여러분들의 굉장히 타이어는 없이 문제없나 이렇게 보는데 이런 거 하는데 그런 시간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안전하게 운전하시는 생각하면은 여러분들이 그런 걸 안전에 대해서 다 각자 생각을 하셔야 안전이 확보가 되는 부분이지. 사고 났다고 이거 뭐, 이거 회사 책임인데 본인이 다치고 난데 그러면 무슨 내용입니까? 그래서 각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제가 봐서는 이 안전 프로그램에 사실은 각자가 기여한다는 마음으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 소개받은 경총의 이우택입니다. 저희 이제 경총에서는 그 산업안전 문제 또 항물질 안전과 관련되어서 경총의 내부에 이제 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저희도 아직까지 안전 쪽에 좀 인력 부분들은 많이 좀 부족합니다. 그러나 좀 경제단체 중에 유일하게 안전보건 본부를 저희가 만들어서 최근에 여러 가지 안전 문제들이 많이 강조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대응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크게 오늘 박효식 교수님이 화평법, 하강법 관련된 큰 기호들을 말씀하시고 예방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기업 측에 있어서 또 규제적인 측면에 있어서 최근에 일어나고 있는 사항들을 좀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고 화강법, 화평법 관련된 몇 가지 좀 문제점들을 또 개선 방안들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미 불수단 문제로 인해서 화강법이 15년부터 시행되고 또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인해서 화평법도 동일하게 15년부터 시행되고 최근에 이제 지난해 연말에는 우리 태안화력발전소에서 김영규 씨가 이제 사망으로 인해서 산업안전보건법 정부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크게 이렇게 3법들이 이제 기업에 많이 이제 규제가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전반적인 규제 현황 부분들에 대한 최근에 이제 추입들을 보면 안전이 이제 강화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 노사, 국민들 또 전문가 전반적으로 그렇게 이제 추세 부분들을 가야 될 부분들은 당연하고요. 기업에서 그런 부분들 더 관심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 될 부분들은 당연한 얘기고요. 그래서 몇 가지 얘기해보면 우리나라가 이제 안전사고와 관련된 사고 사망률, 뭐 외국하고 제휴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현재적으로 사고 사망과 관련된 만인율을 외국하고 좀 비교해보면 외국에 비해서 외국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한 2배에서 한 4배 정도 좀 높은 것들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안전에 대한 대응을 해야 되겠는데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크게 이제 기업에 대한 처벌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기업의 처벌 수위를 많이 높이자라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원하청 문제와 관련된 원청의 책임 범위 부분들이 확대하자라는 이제 위험에 소위 이제 외주화라는 이제 이런 키워드로 해서 삽장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이 있는데, 지금 안전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이 우리가 한 10개 부처의 법률로는 한 60, 여기에 63개 정도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저희가 한 몇 년 전에 관련해서 관련 형벌 규정이라든지 가정의 규정이라든지 좀 찾아봤더니 한 2,500개 정도의 형벌 규정이 있는 것 같아요. 행정벌 포함해서 상당 부분 그렇게 규제 부분들이 많이 있고 부처 간에 중복된 부분이 있고, 또 최근에는 여러 가지 법률 체계 내에 있어서 사실 그 사람들을 처벌하거나 행자를 처벌함에 있어서는 자기 책임의 원리에 의해서
사실 이렇게 과실 부분들이라든지 고의 부분들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형량을 감안해서 이런 그 여러 가지 형량 기준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논의가 돼야 되는데, 최근에는 형량 부분들이 외국보다도 외국 사망사고 나게 되면 보통 한 1년에서 2년 정도 징역형 규정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는 지금 사퇴 처벌함의 하한형 규정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많이 논의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기업살인법, 그래서요, 노동계 일각에서는 이 안전사고는 사실 가실로 인한 부분들, 근본적인 그 업무상 가실 치사사고와 관련된 이런 우리가 사고를 보면 될 것 같은데, 고의에 준해서 기업을 강력하게 처벌하는 외국의 일부 대륙법 체계가 아닌 영유법 국가에서 그렇게 좀 운영하는 나라들은 한두 군데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요구 부분들이 많이 있고, 또 아까 외주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원청의 여러 가지 책임 부분들을 져야 될 부분들은 많이 있다라고 저희가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전사고를 좀 줄이기 위해서는 원하청 간의 역할과 책임을 좀 분명하게 해주고, 원청이 해야 될 부분들, 하청이 해야 될 부분들에 대한 이렇게 세부적인 적시들이 필요하고, 전자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구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논의 없이 일방적으로 처벌과 원청 책임만 자꾸 강조되다 보니까 법률이나 이런 부분들, 체계 부분들은 상당히 파평 하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한물질에 대한 여러 가지 관리 체계 부분들이 있는데, 하나법 같은 경우에는 아시다시피 논의될 때 애초에는 매출액의 50% 이상의 과징금, 그 다음 매출액의 50% 계속 논의 과정 중에서 매출액의 50% 이하의 이게 10% 5% 오다가 결국에는 이제 매출액 관련해서 과징금 부분들이 이제 5% 정도 이렇게 규정이 돼 있고요. 상당 부분 이것도 이제 기업의 영업이익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고려해 볼 때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적인 처벌의 영역에 있어서는 또 현장하고 이런 부분들이 좀 매칭이 돼야 되는데, 너무 이 부분들이 포괄적이고 이렇게 획일적으로 규정되다 보니까 현장에서 또 작동하는 그런 부분들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는 제가 법체계에 대해서 또 원하청 역할과 책임 관계를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부분들은 그래서 이제 최근에 그 산업안전보건법 관련된 합병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복규제라는 측면에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보면, 여러 가지 제도 간의 합병, 하관, 산업법 간에 중복되는 규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하신 장애영향 평가 제도라든지 유해 관리계획서, 또 산업법의 공정안전보건소 작성 심의와 관련된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한 그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또 하한물질 정보 제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이 중첩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근에 산업법 개정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도 도급 승인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하관법의 도급 신고와 관련된 규정하고도 중첩이 되는, 물론 이제 제도의 취지가 조금은 상당 부분 미세하게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환산, 불산, 질산, 명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지금 산업법의 도급 신고를 하도록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하관법의 지금 도급 신고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은 농도 기준들이 상이합니다. 그쪽에서는 한 1% 정도의, 하관법에서는 10% 정도의 농도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산업법에 있어서는 지금 1% 규정 부분들에 있어서 동일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세부적인 기준들이 조금 다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 이제 정보 제출과 관련된 부분들, 영업비밀과도 관련된 부분들인데, 여러 가지 화학물질 관련된 정보, MSDS와 관련된 정보를 환경부, 고용부 각각 다 제출을 해야 되는데, 그 화학물질의 명칭이라든지 전성분을 공개를 하고 함유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상당 부분 그런 부분들에 대한 동일 부분들을 이제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예시를 좀 들어보면, 하관법에 지금 배출량 조사라든지 유해 화학물질 실적 보고와 관련돼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의 정보 제출을 하는 부분들이 대동소이하고요. 또 최근에 그 화관법 이제 개정한 부분들이 국회에 지금 계류되어 있는데,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서 그 화학물질 확인 신고 제도라고 해서 그 이력 관리, 추적 관리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현행 이제 산업법의 MSDS 제출과 관련된 부분들하고 동일하고요. 또 통계조사를 또 새롭게 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제 그 정부에 이제 자료를 제출하게 되고 있는데요. 산업법 내에도 여러 가지 중복된 부분들이 있고 또 합헌법에는 한국의 등록과 관련된 아까 부분들에 대한 동일한 자료를 제출해야 되고 또 살생물제법까지 최근에 또 생기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대동소이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 제출과 관련된 중복 규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박규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장애인 평가서나 유해관리 계획서 심사 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저희도 좀 자료를 보니까 올해 1월까지 한 5년간 12,000건 정도가 아까 자료보다는 조금 업데이트가 된 부분 같은데요. 12,000건 정도가 지금 접수가 돼서 처리된 건이 한 8,000건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한 3분의 1 정도 부분들은 아직까지 미처리 되고 있는데요. 여러 가지 심사 지연 문제로 인해서 뭐 기존 시설뿐만 아니라 신규 시설까지 이런 부분들을 심사를 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고 신규 시설을 도입해서 여러 가지 생산 활동을 하는 데에서 계속 이제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심사가 지연되다 보니까 나중에 이 부분들에 있어서 여러 가지 보완 사항이라든지 심사 거부가 될 경우에 올해 이제 기존 시설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연말까지 올해 이제 12월 31일까지 관련된 자료들을 제출해야 되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완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시행령 별표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상당 부분 지금 기존에 한 70여 개 규제가 된 규정들이 있었는데 지금 한 413개 규정으로 좀 확대가 되다 보니까 시설관리 기준하고 설치공사 관련된 부분들이 내용 부분들이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환경부에서도 아까 말씀하셨는데 상당 부분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현장에 적합하지 않은 여러 가지 규제 부분들에 있어서 뭐 소량 시설 부분들에 대한 시급 시설 기준을 조금 지난해부터 해서 좀 면제를 해준다라든지 심사기록 부분도 좀 간소화해서 여러 가지 하는 부분들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현행 시행 규칙의 세부적인 내용들이 너무 많이 구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들이 현장하고 매치이 안 되는 부분들을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을 환경부에서 이제 처리는 하고 있는데 이게 이제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경부에서는 지금 올해 6월 말까지 세부적인 원칙과 관련된 부분들은 규칙의 규정을 놔두고 세부적인 기술적인 사항들은 행정적인 사항하고 기술적인 사항을 좀 구분해서 기술적인 사항 부분들은 이제 고시로 이 부분들을 관련 규정을 좀 개정하겠다라는 그 방향은 맞는데 이 부분들이 올해 연말까지 기존 시설 부분들에 대한 모든 요건 부분들을 사업장에서 만족을 시켜야 하는데 이게 6월 좀 중순에 이 안을 좀 마련하는 것 같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도 저희까지 이제 공개가 되지 않아서 저희가 파악하기는 어려운데요. 의견 수렴을 이제 거쳐서 한 6월 말 정도나 이 부분들이 확정이 되고 나면 한 8월 말 정도부터 시행이 되게 되는데 올해 연말까지 관련된 조금 합의적으로 개선은 될 것으로 이제 기대는 합니다만 올해 남은 한 4개월 동안에 이 부분들을 사업장에서 이제 기존 시설 포함해서 이제 모든 부분들을 개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연말 안에 이런 부분들을 사업장에서 세부적인 기준 부분들을 다 충족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가 조금 어려움이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은 한번 좀 논의가 될 때 시행 시기 연장. 지금 이제 5년의 사실은 유예 기간을 하관법 관련된 부분들은 사실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 5년의 기간 동안 왜 사업장에서 아무 대책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했느냐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나름대로 여러 가지 노력은 하고 있는데 기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입지와 관련된 부지와 관련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이격 거리를 두라든지 방호 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설치하라고 하는 부분들이 현장에 가동 중인 생산 시설 설비 장치를 중지시키지 않으면 기존 설비와 관련된 하관법이 새로운 설비와 관련된 부분들,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만 규제를 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기존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규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현장에서 그 생산활동을 중지하지 않으면 할 수 없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2차 사고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반도체하고 디스플레이 업종에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그 가스 배관과 관련된 부분들, 이전에 이제 고압 가스와 관련된 부분들은 이제 고법에 의해서, 고압가스법에 의해서 규제를 받다가 저압가스 관련된 부분들은 규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화학법이 규제가 돼서 이제 저압가스 배관과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규제가 받게 되는데, 지금 반도체 생산 라인 부분들에 대한 상당한 많은 배관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한 그 생산 라인이 지금 쓰는 문제들을 많이 좀 제기하셔서 이 부분들을 지금 환경부하고 좀 논의를 하고 있는데, 뭐 비파괴 검사라든지 내압 시험을 하는 과정 중에 오히려 이제 뭐 가스 이런 부분들이 영주가 돼서 사고가 날 가능성도 또 있고, 여러 가지 지금 그 협소한 장소에 뭐 20-30m 이상 되는 또 이제 고소 지역에 이제 배관들이 설치되어 있는 부분들은 추락이라든지 현재적으로 또 오히려 비파괴 검사나 이런 부분들을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여러 가지 가스 배관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상대적인 충격이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관련된 부분들은 사업장에서 다른 공학적인 기술로, 뭐 전문가들의 역할인 것 같습니다. 이런 공학적인 기술로 좀 대체를 할 수 있는 만연성 여러 가지 평가 제도라든지 대처할 수 있는 제도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시설의 문제 부분들이 있고, 현재 이제 화강법, 화평법 관련된 부분에 또 다른 문제점들은 기존에는 이제 유해 화학물질 관련된 부분에만 한정을 해가지고 일정 수량 이상의 규제가 되었던 반면에, 현행 이제 화학법 부분들은 모든 화학물질을 대상으로 해서 장표도 작성해야 되고 신고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화학물질 관리 체계에 안전을 기한다는 측면에서는 뭐 확대하는 부분들이 일부 타당성이 있지만, 실제적인 아까 말씀드린 천장의 작동성, 피부로 와닿는 여러 가지 그 서류 제출, 아까 장편, 유해 관리, 뭐 공정 안전 보고서 다 제출하는 부분들이 사업장에서 서류 제출 부분들이 사실 한 박스 이상, 뭐 공정 도면부터 해서 여러 가지 안전 계획서까지 한 박스 이상씩 뭐 바인더로 6, 7번 이상씩 큰 부피를 해서 갖다 주는데, 또 현장에서 그런 부분들이 서면 위주의 작업들을 하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여러 가지 뭐 대교 사업장들은 안전 인력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이제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 관리는 오히려 미흡하다라는 이런 얘기도 있고, 중소 사업장에 있어서는 뭐 어려움들은 말할 필요도 없는 것 같습니다. 뭐 중소기업 문제는 뭐 합평법 관련해서 한개 물질당 뭐 합평법 잠깐 말씀드리면 등록 비용이 뭐 환경부 조사에 의해서도 그렇습니다. 한 80만 원 정도 한 개 물질 등록하는데 80만 원이 수요되고, 지금 514종 등록을 일부 마쳤는데요. 2030년까지 규모별로 해서 한 7,000여 종 부분들을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지금 당장에 규모가 있는 사업장부터 이 부분들을 등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크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상당 부분 중소기업 사업장에 압박이 되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부분들은 중복규제 부분들은 저희도 뭐 저희 차원에서 지금 연구 영역도 추진하고 조만간 이 부분들을 조금 발표할 예정이고요. 준비를 해서, 그 다음 이제 소량 취급 시설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제도 간의 그 중복 부분들을 약간 해소를 하고요. 소량 취급 시설이라든지 비교적 덜 유해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좀 차등적인 접근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소량 취급 시설에 대한 뭐 장애면제 심사를 좀 면제한다든지, 아까 말씀하신 장편과 위해관리 계획서 간의 뭐 통합 문제라든지 그것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한꺼번에 그 부분들을 관리하는 것이, 전반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안전보건에 도움이 되는 사항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좀 두서없이 말씀드렸는데요. 결론적으로 여러 가지 안전 관련 부분들은 지금 뭐 강화될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저희가 인식하고 저희 사업장에서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안전 기준이 아무리 잘 갖춰진다고 해도 사실은 지키라는 지시적인 규정인데요. 그 부분들을 사업장이 일일이 그런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하더라도 세부적인 사안 부분들에 있어서는 대격조차도 다 지킬 수 없는 부분들이 현실적으로 있고요. 실제적인 위험 요소들을 사업장에 파악을 해서 위험성 평가 제도라고 하는데 사업장에서 전반적인 좀 지시적인 규제보다는 지시적인 규제는 최소한의 핵심적인 사안들로 그 부분들을 규제를 하고 기업에 있어서는 그 여러 가지 자율적인 위험성 평가를 통해서 사업장 내 특성이라든지 규모들을 고려해서 핵심 사항들을 좀 관리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는 결국에는 우리 규제를 운영하시는 정부 부처에 여러 가지 합리적인 좀 리더십들이 필요한 것 같고요. 안전과 사업장의 생산 현장을 좀 반영한 그런 부분들이 필요한 것 같고, 사업장의 안전과 관련된 리더십, 합리과 관련된 부분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더 노력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오늘 통화자가 여러 명 계신 줄 알았는데 저 혼자인지는 몰랐습니다. 안 그러면 좀 세부적인 내용들을 좀 정리해서 이렇게 좀 말씀드렸으면 좋겠는데 큰 틀에 있어서 주석 없이 몇 가지만 드릴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